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별이 강자고요. 강이라고 하는 음은 산등성이 강자에서 온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실이 있는데요. 이 실의 명칭이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별이가 뭐냐면 그물을 만들 때 가장자리에 있는 튼튼한 실을 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글자 산등성이 강자라고 했었죠. 높다. 산,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죠. 높은 산에 울타리처럼 있는 그 등줄기를 산등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굳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강하고 굳센 실이 바로 별이라는 의미에서 온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쇠금자가 왔을 때는요, 강철 강자가 돼요. 왜냐하면 상등성이처럼 아주 강한 쇠니까 그게 바로 강철이 되겠죠. 그런 의미의 강철 강자도 되고 실사자가 오게 되면 별이 강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볼감자. 거울감자입니다. 자, 여기 쇠금자가 있으니까 거울감자고요. 이 글자는 볼감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시나 신자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고 모이다가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과거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신하들들 몇 명 오죠. 와서 이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그릇됨됨이를 지켜본다라는 의미에서 볼감자예요. 그럼 쇠금자랑 합쳐지면 거울감자가 되는데요. 왜 거울감이냐? 이 쇠는요, 청동이에요. 청동에서 내 얼굴이 보여요. 매일같이 닦고 문지르면 거기가 반사돼서 내 얼굴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쇠라고, 청동이라고 하지 않겠죠? 뭐라고 해요? 거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거울감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요, 싸움배 함자라고 해서요, 우리 천안함 할 때도 쓰이는 글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규모의 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 방금 전에 배웠죠? 볼감자. 그리고 배주자가 있죠. 이 배는요, 적의 동태를 살펴서 보고 있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배예요. 그 배가 바로 뭐예요? 싸움배겠죠. 또는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큰배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가요, 저 먼 바다에 나가 있는데 그 배가 먼 바다에 있는데도 보여요. 그럼 규모가 어때요? 큰 배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의 큰 배함 또는 싸움배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싸움배함으로 좀 더 잘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배는 적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배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싸움배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넘칠 남자예요.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볼감자. 그리고 물이 있죠. 우리 둑에서요, 물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곧 뭐 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댐에 있는 물이 가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갔는데 비가 많이 오더니 그 위로 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곧 뭐 하는 거예요? 넘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범람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쪽남자예요. 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풀의 원래 색깔은 연두색인데 그 풀에서 뽑아내는 액체는요, 진녹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쓰이냐면 청출어람이 청어람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이 푸른 빛깔은 어디서 나왔어요? 쪽에서 나왔죠. 그런데 쪽보다도 더 푸르다라는 의미에서 쓰인 글자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냐? 이 풀은요,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색보다도 더 푸른 색깔을 뽑아내는 풀이에요. 그래서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거죠. 원래 연두색은 우리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런데 이 풀에서 나오는 액체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녹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풀이 바로 쪽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쪽남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소금염자예요. 소금이 우리 어디서 나요? 염전에서 나는 거죠. 이 글자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따라하세요. 짠땅로. 짠 땅이에요. 그 땅에는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짠 땅이라고 본 건데요. 자, 사람 보이세요? 이것도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먹었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음식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다 소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알갱이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금이죠. 그 소금이 나오는 땅이 뭐예요? 짠땅이라고 해서 짠땅 로자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글자는 볼감자예요. 원래 여기 한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누락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짠땅에 가면 볼 수 있는 알갱이들이 다 뭐예요? 소금이겠죠. 그런 의미의 소금 염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심할 극자예요. 정도가 심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돼지가 있고요. 호랑이가 있고요. 칼이 있죠. 야생 멧돼지와 범이 싸우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른 거와 같더라 이겁니다. 그럼 둘의 싸우는 정도가 지금 어떻게 싸워요? 심하게 싸운다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연극극자라고도 해요. 연극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연극이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과장되게 하죠. 예를 들어 친구 만나면 안녕 이렇게 하는데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안녕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도가 어땠어요? 심했죠. 그런 의미의 심할 극자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시 정리하면 야생 멧돼지와 범이 싸우는 모습이 마치 칼을 들고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더라. 그러면 싸움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잡을 거자예요. 범인을 잡습니다. 검거한다라고 하죠. 자, 야생 멧돼지와 호랑이가 싸웠죠.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둘 다 나가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냥꾼이 손으로 두 마리 다 뭐 해갔어요? 잡아갔겠죠. 사냥꾼이 무서워 죽었네 하고 도망가지 않겠죠. 죽어있는 호랑이와 죽어있는 야생 멧돼지를 손으로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잡을 거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살펴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병 고칠 료자라고 하고요. 치료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에 다스릴 치자 쓰면 치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병 고칠 료자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 자, 우리 이거 힘쓰다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작을 소자죠. 작게 힘써서는 되지 않는 병이에요. 자, 여기 있는 부수, 우리 병으로 배운 부수 있죠? 이 병을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 암이라고 칭할게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작게 힘을 써서 고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찢고 베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찢고 벤다는 얘기가 뭐예요? 수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술을 해야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병 고칠 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동료료 또는 벗료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 자, 아까 작게 힘써가지고 하는 거는요. 혼자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다 넘어져서요. 다리가 깨졌어요. 깨지면 약 발라줘야 되죠. 그렇게 작게 힘쓰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크게 찢고 벤다라고 하는 건 수술하는 거라고 했었죠. 수술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동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술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 장갑 딱 누가 껴주죠. 그 다음에 옷 딱 해서 말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메스 딱 해가지고 메스 받죠. 이렇게 메스 넘겨주는 사람이 내 누구예요? 동료잖아요. 그런 의미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병이 있으니까 병 고칠 료자가 되고요. 그 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동료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이 글자도 중요한 글자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귀신귀자죠. 그냥 상형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밭전자가 있죠. 밭에 뭘 심어놨냐면 마늘을 심었습니다. 이 마늘을 보니까 다리가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리릭 하고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뭐예요? 귀신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 글자를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건 머리카락. 뭐 휘날리는 머리카락.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이 있고요. 얼굴이 함몰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몸통이 없죠. 발만 둥둥 떠다니죠. 그리고 여러 무리가 많이 몰려다닌다라고 해서 귀신으로 연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부끄러울 괴자예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자괴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귀신 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죠. 자,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엄마를 놀래켜 주려고요. 귀신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케첩을 입에다 이렇게 바르고요. 문틈에 딱 숨어 있다가 엄마 오면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예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부끄럽겠죠? 다 큰 놈이 엄마 놀래켜주겠다고 귀신 복장한 것부터가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쉽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괴감 할 때 쓰이는 글자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귀신 귀자가 바탕이 됐으니까 귀신 빼면 이 마음이겠죠. 마음에 포인트를 두면 부끄럽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또 다음 글자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알면은요, 사실은 그 한자 안에 어떤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 한자를 만드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한자의 하나의 재미도 있고요. 또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넉백자예요. 백이라고 하는 음은 여기서 온 거고요. 넋이 뭘까요? 사람이 죽어서 된 영혼을 넋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중요 글자고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귀신 귀자가 있죠.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은 처녀가 죽어서 된 뭐예요? 넋이라고 본 거죠. 영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의 넉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취할 취자예요. 자, 술이 있죠. 술 먹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취하죠. 자, 요 옆에 있는 글자는요, 마칠 졸자 또는 군사 졸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 장수, 높은 장수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군사라고 부르는 거죠. 군사 졸자예요. 우리 장기 둘 때 보면 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군사 졸자고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요, 마칠 졸자라고 해요. 언제 쓰여요? 졸업 할 때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쓰이는 글자고요. 왜냐하면 군사라는 거 지금의 군대로 연상하시면 되겠죠. 남자분들은요, 입대하자마자 뭘 꿈꿔요? 제대를 꿈꾸죠. 빨리 그 생활을 마치고 싶어 한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군사졸, 마치졸이라고 보시고요. 자, 예전에 군사들은요, 장수들보다는 정신적으로 뭔가 정신력이 약하죠. 체력도 약하죠. 술만 먹었다 하면 바로 취한다라고 본 거고요. 또는 마칠 졸자로 본다면요, 술자리를 마치고 났을 때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가끔은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취할 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취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넉혼자예요. 넉백, 넉혼. 혼백 할 때 쓰이는 글자죠. 두 개는 유의자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뭐냐면 구름문자의 속자예요. 자, 구름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수증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죠. 그 구름처럼 귀신이 둥둥둥 떠다닌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죽어서 된 넋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넋혼, 넋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덩어리 괴자예요. 우리 금덩어리를 뭐라고 해요? 금괴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 뭐예요? 흙이죠. 흙, 덩어리. 자, 귀신 귀자가 다 쓰였는데요. 아까 이 귀신 귀자 쓰였으니까 나머지 힌트가 있다라고 했었죠. 구름문자,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게 사람이 죽어서 된 넋이라고 했었고요.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귀신이니까 넉백이라고 했었고요. 자, 아무튼 귀신이라고 하는 거 외적인 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흙이 있죠. 흙 덩어리라고 연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어렸을 때요, 지점토나 고무차를 갖고 사람을 만든다고 오물조물하죠.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거 사람 같아요? 귀신 같아요? 귀신 같죠? 그런데 흙으로 오물조물 했으니까 이게 뭐 졌어요? 덩어리 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덩어리 괴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